네, 대받고 싶은 목요일 저녁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나오셨는데요. 타이거 황윤석 대표, 유진투자증권 도곡지점의 장대진 부지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오늘도 시장 이슈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종목 상담 신청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02786-1022-1023 두 대 전화 열려 있고요. MTN 채팅방 통해서도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13-3366-8288번으로 지금부터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오늘의 대담한 토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11월 코스닥 시장에 화려하게 입성했던 YG 엔터테인먼트. 이제 내일이면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게 됩니다. 주가의 부담 요인은 없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진 부지점장님, YG 엔터테인먼트 오늘 4% 가까이 좀 급락을 했습니다. 보호 예수로 물려있던 물량의 대규모 이탈, 또 주가 급락 우려감 나오고 있는데 대응 전략까지 좀 짚어봐 주시죠. 네, 그렇죠. 오늘 YG엔터가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이제 주가가 지수는 소폭 상승 내지 코스닥은 상승 그리고 거래소는 하락을 좀 보였지만은 YG엔터는 4% 가까운 하락을 좀 보였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그 기관들이 상당히 좀 매수를 좀 많이 하면서 주가가 좀 견조하게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보호예수 물량에 대해 가지고 좀 우려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총 발행 주식수의 10% 규모, 지금 50만 주 규모로 지금 파악되는데요. 그 물량이 풀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오늘 좀 하락을 좀 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기관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이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차익 매물이 나올 거라는 어떤 이유는 공모가 대비 지금 100% 가까운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차익 시즌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은 이제,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하는 그런 그 어떤 상황을 봐서는, 오늘은 매도했지만은 그전까지 매수를 하는 상황을 봐서는 기관들이 어떤 향후에,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을 갖다가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K-팜 열풍이, 상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몰고 있는데요. 이런 성장성에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런 K-팜 열풍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성이 상당히 이제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이제 이런 열풍이 있을 때마다 이제 하나의 가수가 하나의 팀이 매출을 엄청나게 올리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인큐베이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좋은 그 인재들 발굴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성장세는 가파르게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하지만은 일단은 차익 매물과 함께 이제 그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에 대한 어떤 소화 과정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트상을 보시면은 주가 자체가 이제 그동안의 어떤 그 상승세를 갖다가 좀 한 번에 좀 덮어버리는 그런 이제 장악형, 하락형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내일부터 조금 약세를 좀 보이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어떤 성장성 기대 때문에, 밑으로 가면은 또 이제 기관들의 어떤 매수세가 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밑에 저점 7만원 선을 갖다가 손절선으로 가지시고,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아마도 이제 이런 차익 매물들이 생각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작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 이유 자체는 이제 그동안 보통 이제 이런 이제 보호예수 물량을 갖다가 이 스케줄들은 많은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스케줄인데도 불구하고 기관들 특히 이제 펀드 쪽에서 샀다는 거죠. 그 산 물량들은 좀 연속성이 있고요. 그리고 내려오면은 또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더 사려고 하는 그런 펀드들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7만 원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이 물량이 소화되고 난다면은 가볍게 또 올라가는 그런 좀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7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관이 이번 달 들어서 YG엔터를 계속해서 좀 매수 기조를 보이다 오늘 좀 매도로 전환을 하긴 했는데 하지만 여전히 좀 성장성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은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7만 원의 지지 라인 꼭 확인하셔야겠네요. YG엔터 엔터주에 속해 있죠. 엔터주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 전문가께서 엔터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그동안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감이 있죠. 네. 뭐 재평가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추가 랠리도 가능할까요? 네, 우선 결론부터 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추가 랠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연평균 3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재무 구조나 재무 건전성도 상당히 건전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 수입원이라고 했던 음원 판매를 비롯해서 해외 공연 또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고루 매출 비중이 고른 성장을 보이고 있고 매출 기반도 이제 안정적인 그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KT가 SM이나 YG엔터 또는 JYP엔터 이 엔터주 소위 빅3라고 하는 그 업체들하고 엔터사들하고 K-팝 세계화에 나선다는 그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7개 음원사가 함께 만든 KMP와 공동으로 클라우드용 음악 서비스 지니를 실시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지니라는 거는 뭐냐고 하면요. 지니 앱이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600원 다운로드 받는데 600원 정액제에서 가수나 작곡가 또 음악 권리자가 직접 공급 가격을 정하는 그러한 디지털 음원 서비스 방식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600원, 한 곡당 600원의 정액제하고는 달리 옛날 곡은 뭐 한 곡당 100원, 또 최신 곡은 곡당 1,000원 이런 식으로 그 가격대를 정해서 KT가 최근에 그 서비스되는 삼성과 LG 휴대폰에 탑재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음원료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 같고요. 지금 이러한 그 지니를 도입하면서 아시아 시장에 K-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이렇게 유통과 서비스가 장악하던 음악 시장에서 음악을 만들고 공급하는 엔터 업체들의 파워가 강해지면서 현재 KT 뮤직의 시가총액이 또 지금 KT 뮤직이 그 지분 매각설이 계속 돌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SM이 11%, YG엔터의 25%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엔터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음원사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기존 음원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멜론, 로엔의 그 대항을 해서 KMP가 도시락을 갖고 있는 KT 뮤직을 인수한다고 한다면 벅스의 네오이즈 인터넷 또 엠넷 미디어의 CJ ENM과 함께 이 음원 시장과 엔터 시장의 지각 변동이 나올 수 있다 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엔터주들은 2012년 새해부터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이라든지 해외 수익 사업 확대를 해가면서 다시 내년에 테마주로 재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오이즈 인터넷도 페이스북에 벅스를 연동해서 서비스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의 강세를 나타낸 바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타이거 전문가께서는 예전에 포트에 엔터주 중에서 로엔을 한번 편입시키셨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좀 수익이 났었죠. 지금은 근데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로엔 여전히 좀 좋게 보시나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로엔의 경우는 사실은 엔터주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엔터주로서는 좀 약하죠. 아이유 소속사죠. 네. 하나 연예인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쪽의 매출 비중도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음원 쪽에 50%를 차지하고 멜론의 수입이 전체 매출의 한 80%를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원 관련주로 분류하는 게 맞겠고요. 네. 더군다나 이 로엔에 대항을 해서 지금 엔터사들이 제주는 고민 없고 돈은 사육사가 챙긴다 이러면서 음원 쪽에 진출하려고 하는 게 그 로엔이 장악하고 있는 음원 시장에 대해서 이제 진출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로엔의 주가에는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로엔이 자꾸 그 음원 쪽에서 음원료 인상이라든지 또 음원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야만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음원 시장 쪽의 모멘텀이 조금 더 있기를 한번 바라봐야 되겠네요. 또 내일 새롭게 상장되는 기업 하나 있죠. 장대진 부지점장님, 올해 뭐 마지막 공모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GS 리테일이 내일 코스피 시장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상장 전부터 굉장히 뭐 고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GS 리테일 아시다시피 뭐 GS 계열이죠. 지금 이제 뭐 GS25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GS 슈퍼 그리고 미스터 도넛 그리고 GS 왓슨스를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일단 뭐 공유가가 19,500원으로 결정됐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경쟁률이 5.69대 1도 해가지고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뭐 5대 1 정도로 기록하면서 그런 대로 좀 인기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GS 리테일이 공모가가 좀 높지 않냐라고 있는 것은 유통업체들 평균을 보면은 PER 12배 정도 됩니다. 네. 그렇지만은 현재 공모가 수준이 PER 15배 수준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좀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뭐 GS에 대한 어떤 브랜드 네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유통업체들이 사실 뭐 유통업체들이고 이제 어떤 큰 이제 뭐랄까요. 네. 어떤 뭐 슈퍼라든지 편의점 이런 것들 주요 요지에 좀 이제 있죠. 그리고 그런 요지들이 있는 것들이 뭐 무한정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요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을 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시장이 그런 대로 이제 이런 이제 유통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좀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평가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되고요. 중요한 것은 내일 이제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을 하느냐. 그게 문제겠죠. 네. 공모가 19,50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로 뭐 100%까지 올려서 시초가가 결정되고요. 그 이후에 뭐 15% 아래 위로 이제 갖게 되는데, 내일 시장에서 보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고평가 논란이 어떻게 시장이 반응이 되는가를 갖다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고평가가 돼가지고 주가가 내리더라도 유통 평균 한 12배 정도까지 만약에 내리게 된다고 하면은 12배 이하로 내리게 된다면은 충분히 저가 메리트는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GS 그 리테일의 어떤 주가에 따라서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어떤 주가들도 마찬가지로 좀 움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그 GS가 GS 리테일의 그 주식을 갖다가 65% 정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GS 리테일이 어떻게 주가 움직이는 보유에 따라서 GS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은 이제 GS 칼텍스의 어떤 이제 정유주의 어떤 역할을 정유주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만약에 GS 리테일이 상장하게 된다고 하면은 GS의 어떤 그 지주회사가 GS 리테일의 주가에도 좀 영향을 받으면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GS 리테일의 주가도 중요하겠지만 GS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연동해서 내일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그 8월달 이후에 지금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공모가 수준은 조금 다소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내일 뭐 시장에서 아무튼 뭐 판단이 좀 되겠죠. 네. 그래서 내일은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어떻게 시장에서 평가하는지를 갖다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주사인 GS가 GS 리테일의 지분을 65%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GS 주가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GS가 최근에 뭐 유가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좀 부진하거든요. 기관이 또 연일 팔고 있고 외국인도 좀 매도 기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흐름도 좀 더 이어질까요? 현재 이제 뭐 GS의 어떤 그 주가는 거의 뭐 정유업체, 네. 정유업체들의 어떤 주가하고 비슷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양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이야기들 지금 이제 정부에서 좀 그 기름값 싸게 해가지고 한다는 이제 주유소를 개설한다는 그런 이야기 좀 들리듯이 기름값을 잡기 위해서 많이 그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GS 주가가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을 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GS가 또 한 가지 또 희망이라고 하면은 GS가 그동안 GS 칼텍스 그 정유의 어떤 이제 주식에만 정유주와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뭐 리테일도 같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GS 리테일이 좀 좋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GS도 한번 모멘텀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차트상 보면은 좀 수급은 좀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제 지난 11월 달에 저점을 갔다가 깨고 내려갔죠. 시장 같은 경우하고 보통 비교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뭐 대형주기 때문에 시장하고 강하게 작용하거나 아니면 시장보다 약하게 작용한다면은 이거 주도주가 될 수가 없는데요. 현재 시장이 이제 그 지난번에 1780을 갖다가 짚을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780을 짚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GS 주가는 오히려 더 갱신하고 내려가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지수보다는 좀 약한 흐름이 좀 예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GS 리테일도 많은 이제 그 고평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대해서는 좀 호재보다는 네. 조금 이제 뭐 악재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엔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게 된다면은 좀 상황이 좀 상당히 이제 그 수급적으로 좀 꼬이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GS가 그동안은 뭐 GS 칼텍스 때문에 좀 정유주 쪽으로 많이 분류가 됐었는데 이제 GS 리테일이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 GS 리테일이 뭐 PER이 15배로 조금 고평가 구간이긴 하지만 GS 주가에는 그래도 조금 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타이거 전문가께서는 코스닥 테마 그중에서 좀 바이오 테마에 관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 며칠 동안은 바이오 관련주가 좀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더 간다면 지금이라도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은 자리일까요? 네, 바이오 우선 테마를 말씀드리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바이오가 최근에 그 저출산 고령화 노인복지 테마주까지도 바이오에 포함이 되면서 이거는 또 대선 테마주하고도 중복이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제약주의 영역이 최근에는 바이오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바이오 관련주들 쪽 테마주를 보면 그 테마에 따른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선 몇 가지 테마들을 좀 주요한 테마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최근에 국회에서 치매관리법 일부 개정이 되면서 국가가 치매를 관리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최근에 알츠하이머 치매 드라마로서도 인기가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치매 진단 키트 관련주인 뭐 메디프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치매 치료제를 개발한 바이오랜드, 메디포스트 같은 종목들이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과거에 코요테를 복제한 데 이어서 이번엔 맘모스 복제설이 돌고 있는 황우석 테마주가 최근 바이오 시장에서 또 강력한 그 흐름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네. ST큐브와 DVS 같은 종목들이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자회사 관련 바이오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급등했던 큐로컴은 계열사 스마젠이 개발한 에이즈 백신이 FDA의 임상 승인을 앞두고 있다 하는 설이 돌았고요. 또 후너스의 경우는 일본 자회사 온콜리사가 항암제 임상 2상을 준비하고 있고 또 HIV 바이러스 신약 개발을 앞두고 있다 하는 얘기가 돌았고요. 그다음에 JW 중해신약은 자회사가 간암 치료제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많이 급등했던 네. 종목들입니다. 이 밖에도 뭐 바이오 시밀러 관련 테마주인 셀트리온 이소앱지스는 너무나 잘 아시는 테마들이고요. 또 의료기기 진단장비 쪽에서는 시젠, 분자진단기, 인포피아, 혈당 측정기 같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강하게 가는 이유는 삼성이 의료기기 사업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네. 나오면서 또 바이오 시밀러와 의료 사업 분야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네. 일단 그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최근에는 바이오 그 관련주들이 이제 삼성 에버랜드가 바이오 사업에 투자를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주들이 또 일제히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가 되면서 정부의 지원 확대에 따른 업황 개선이 기대가 되면서 또 헬스케어 관련주들 쪽도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바이오들의 순환이 어떤 강력한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한 2, 3일, 3, 4일 네. 정도의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앞으로도 바이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의 투자뿐만 아니라 지금 저출산 고령화 노인복지라는 시대의 트렌드하고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는 백신과 방역 또는 뭐 재대혈, 신약 개발 테마주들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우리가 대선 테마주라고 분류되는 보령 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까지도 네. 바이오 쪽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와서 딱 잘라서 여기까지가 바이오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게
바이오는 좀 장기간 투자 실적이 나오기 위해서는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부실한 적자 기업의 경우에는 퇴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실적과 성장성을 반드시 체크해보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장 바이오주의 강세를 이끈 소식은 삼성 에버랜드가 보유 중인 삼성 엔지니어링의 지분을 팔아서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출자하기로 밝혔다는 이런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주는 좀 뉴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인데 일희일비하시지 마시고요. 실적과 성장성이 받침이 되는 종목으로 좀 옥석가리게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담한 토크 확인해봤고요. 잠시 후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